초튜터 우종현입니다. 오늘은 캡컷의 윈도우형 버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캡컷이 모바일용 앱이 있고 그리고 맥용이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윈도우 버전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주로 맥을 쓰다 보니까 맥에서는 윈도우 버전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면같이 윈도우로 접속을 했더니 어라? 윈도우 버전이 있네? 그래서 오늘은 캡컷의 윈도우 버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리미어, 파이널 컷,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이런 고급 편집기의 성능에는 부족하지만 이 저같이 대충대충 빨리빨리 동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유용한 기능이 있다. 이걸 무료로 푼다고? 요럴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영어로 캡컷을 검색하면은 첫 번째 제 컴퓨터에서는 구글 플레이 앱이 나오고요. 요거 말고 다음으로 캡컷에 캡컷닷컴이 있습니다. 요 놈을 자 요렇게 나오고요. 브라우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요건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다운로드 포 윈도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토어에서도 캡컷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으면 클릭을 해서 동의해 주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생각보다 빨리빨리 되네요. 자 설치가 다 되었고요. 스타트 나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팅 인바이러먼트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컴퓨터는 캡컷이 잘 돌아가. 오케이 컨펌. 자 이렇게 나오고요. 로그인 한번 해 줄게요. 자, 저는 구글로 로그인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 크리에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설명 나오는데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동영상을 불러오고 여러가지 음악, 텍스트, 스티커, 효과, 화면 전환, 영상의 필터 그리고 디테일한 조정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플레이어 실제 영상이 나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가지 옵션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자 그러면 미디어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 눌러서 제 영상 3개가 있거든요. 3개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일단 이 캡컷이 생각보다 기능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이것저것 덧붙여 가면서 캡컷 강의의 살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죠. 클릭을 하면 여기서 대충 플레이가 되면서 어떤 건지 나오게 됩니다. 자 소리는 제가 다 끈 상태고요. 자 여기에도 영상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미리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넣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더하기를 눌러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에디드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드래그 할 때는 요 클립 앞쪽에 넣을 건지 뒤쪽에 넣을 건지 마지막에 넣을 건지 당연히 되고요. 심지어는 영상 위쪽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불러왔으면 타임라인을 내가 좀 보기 좋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면 타임라인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점점 길어지죠. 길어진다는 건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의 프레임을 길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실제 영상의 시간은 바뀌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작은 화면에 얘를 볼 수 있다. 컨트롤 더하기는 타임라인이 길어지고 컨트롤 마이너스는 타임라인이 좁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편집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지금 요 영상은 가로가 긴 영상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세로가 긴 영상을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로가 긴 영상, 세로가 긴 영상 서로 섞어가면서 사용하실 분들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면의 사이즈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요 플레이어 부분에 오리지널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16:9, 4:3 요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맞춰줘요. 영상의 원본 크기대로 맞춰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맞게끔 정사각형 영상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1:1로 바꾸게 되면은 영상의 사이즈가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혹은 4:3 영상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영상의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상의 사이즈라기보다는 영상의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영상을 다 똑같은 비율을 찍으셨으면 그냥 오리지널 하시면 그 영상에 딱 맞는 비율이 적용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출력할 때 HD, Full HD, 뭐 4K, 심지어는 8K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상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 익스퍼트를 눌러서 레졸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대략 기초적인 세팅이 끝났으면은 지금 1110이라고 있잖아요. 요 뜻은 11월 10일 날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11월 10일이라는 뜻이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세이브는 오토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뭐 별도로 저장을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한 건 여기 X를 누르잖아요. X를 누르면 요렇게 뜨게 되고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하시다가 잠시 나가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본 파일을 삭제해버리면, 지금 제가 영상의 파일을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미디어를 찾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시뻘겋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상 편집을 할 동안에는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으셔야 된다. 자, 다시 원본 파일을 제가 살려뒀고요. 이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할 건데, 일단 요 각각을 우리는 클립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클립, 얘는 두 번째 클립, 얘는 세 번째 클립, 이렇게 되죠. 그러면 클립의 길이를 조정을 할 건데요. 길이를 조정한다고 하는 뜻은 앞, 뒤를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략 2번 클립에 맞게끔 1번 클립, 3번 클립의 길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 클립 누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클립의 시작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양쪽으로 꺽쇠가 있고 중간에 일자 있는. 자,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 영상 앞이 잘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영상 클립의 뒷부분에서 다시 이 모양 나왔을 때 이렇게 줄이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의 길이를 앞뒤 자를 때는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앞뒤를 그냥 가위 자르듯이 댕강댕강 자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요 지금 1번 화살표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스플리트라고 해서 B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B를 누르면 요 모양이 됩니다. 아마 블레이드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A는 일반 마우스, B는 자르는 마우스 포인트가 됩니다. A, B, A, B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B를 누르시고요. 영상에 자르고 싶은 시작 부분 콩 찍으면 잘리죠. 그리고 자르고 싶은 마지막 부분 콩 찍습니다. 그리고 A를 눌러서 덜어내고 싶은 부분을 콩 찍은 다음에,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클릭해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상 가운데를 덜어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단축키 B 누르면 스플리트 면도날 나오잖아요. 여기서 콩 찍고 또 콩 찍어서 덜어내고 싶은 영역을 자른 다음에 A를 눌러서 콩 찍어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삭제가 된다. 혹은 우클릭해서 딜리트 하면 삭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상을 쉽게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앞 뒤만 잘랐을 때는 클립이 하나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제가 가운데를 덜어냈기 때문에 1번 클립은 지금 2개로 나눠줬고요. 3번 클립 역시도 2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클립과 클립 간의 이동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쉽게 클립 간의 이동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쯤에서 기본적인 단축키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 되살리기, 되돌리기, 컨트롤 Z 역시 한 단계 뒤로 가게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Z는 앞으로 한 단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살리기, 되돌리기 다 가능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시프트 Z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되돌리기, 되살리기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복사하고 싶다. 컨트롤 C 그리고 붙여 넣을 때는 컨트롤 V 이렇게 붙여 넣어집니다. 역시 얘도 컨트롤 C 그리고 붙여 놓고 싶은 곳에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 넣어지고요. 오려두기는 컨트롤 X 하면 오려두기, 붙이고 싶은 곳에 가서 컨트롤 V 하면 붙이기. 보통 붙이기 하면 위쪽 레이어에 잡히는데 요거를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캡컷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 그냥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요런 레이어들의 이동이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요거 안 되는 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캡컷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략 영상을 설정했으면 영상의 타임라인을 조금 늘려볼게요. 단축키 뭐라고 했죠? 컨트롤 더하기 늘어나고 컨트롤 빼기 줄어들고, 저는 더하기를 눌러서 이 정도 한번 늘려볼게요. 그리고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특정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서 미리 보기가 됩니다. 자, 여기도 요 부분 보고 싶은데 스페이스를 누르면 요렇게 되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재생이 된다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요 영상과 요 영상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있잖아요. 요럴 때는 일반적으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화면 전환 효과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전환 효과는 요 나비 넥타이 요 모양이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베이직 이렇게 있고요. 스크롤 쭉 내려오면 카메라, 소셜 미디어, MG는 뭔지 모르겠어요. 슬라이드, 이펙트 뭐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 화살표 있다는 건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이 기능을 쓰려면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대략적인 효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요거 좋네요. 그래서 아래 화살표 클릭을 해서 했고요. 다운로드 받으면 트랜지션을 넣을 위치에 요 기준이 되는 선을 두고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요 놈을 딱 맞추지 않고 대략 여기 두고 눌러도 이곳에 트랜지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우스를 여기 대고 스페이스를 쭉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나비 모양이 적용이 되었고 0.5초가 아니라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1초. 그러면 이 시간을 길고 짧게 할수록 여기 트랜지션 영역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는 1초 한 다음에 자, 요 앞에서 플레이 해보면 요렇게 바뀌는구나. 자, 여기도 하나 넣어 볼게요. 여기도 요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요즘 요런 게 좋더라고요. 아래 화살표로 다운로드 받고 있다 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다운로드 되었으면 더하기를 눌러서 넣었습니다. 역시 0.5초는 좀 짧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초로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참고로 이 영역은 어떤 특정 관련 옵션이 나오는 창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트랜지션을 눌렀을 땐 트랜지션 옵션, 클립을 선택했을 때는 클립에 대한 옵션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트랜지션 하나 넣어 볼게요. 이것도 대략 1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초, 여기도 1초로 이런 효과 넣었고요. 여기는 요 효과,
자, 여기 들어가서 역시 초를 1초로 조정하고 마지막 여기도 요걸 내볼까요? 요런 게 전 좋더라고요. 자, 들어왔으면 더하기 눌러서 조정을 1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영역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오호. 자, 여기서 플레이 오케이. 자, 여기서 플레이 오케이. 자, 여기 오케이. 자, 여기 오케이. 자, 여기 오케이. 자,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클립에 대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클립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요렇게 늘리게 되면은 클립이 커진 거죠. 카메라로 보면 줌을 당긴 거죠. 원래는 요거였는데 요 양쪽에 점점점을 눌러서 요렇게 당기니까 커졌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보다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화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영상 편집하실 때 이왕이면 화질을 높게 찍어주셔야 설령 4K로 찍었지만 FHD로 편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했을 때 깨지지가 않는다라는 사족도 하나 달아보고요. 그리고 요 영상을 회전하고 싶다. 요거 눌러서 요렇게 회전하면 되는데 요렇게 회전을 하면 요렇게 빈 곳에 검은색이 생긴다. 요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새가 있는데 새가 잘 안 보여. 그래서 확대를 한번 요렇게 시켜보면은 될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봤고요. 클립을 선택하면 이쪽에 클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크기를 조정했더니 171, 원래 100은 이거였는데 제가 늘렸죠. 171로. 물론 화면을 드래그해서 위치도 옮길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의 투명도,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블러를 하게 되면 블러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제가 영상 크기를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줄이더라도 원래 필이 없으면 이렇게 검게 나오는데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렇게 채워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보면 요렇게 나오는 요런 효과를 줄 때 요 필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되고,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뭐 개인적으로 블러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느낌 해주면 좋고요. 자, 클립에서 또 하나 조정할 것이 속도입니다. 속도를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배속, 그런데 제가 2배속을 하면 줄어들었죠. 3배속은 더 줄어들겠죠? 다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배속입니다. 나무로는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요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1배속 정상 속도죠. 자, 이제 2배속입니다. 얼마나 빨라진지 볼까요? 빨라지죠. 5배속.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속도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있는데요. 요거는 요 메인 클립에서는 잘 안 쓰고 클립 위에 어느 레이어에서 많이 쓰니까 요거는 그때 다시 알아볼 거고요. 트래킹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효과를 줄 때 요거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스트먼트는 럿 기능을 사용해서 뭐 예쁘게 편집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근데 저 같은 똥손들은 뭐 수정 하나 안 하나 별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정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수정을 했으면 apply to all 이라고 하면 모든 클립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djustment까지 알아봤고요. 클립에 대한 옵션은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꾸밀 건데 일단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그 텍스트입니다. 클릭을 하면 일단 디폴트 되게 재미없게 생겼죠. 요거 넣어 주셔도 되고, 이펙트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템플릿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쓸까 하는 기능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예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간단히 넣을 수 있겠죠. 메시지 기능도 있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 자,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더하기로 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참고로 요 기준이 되는 요 선을 메시지 넣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놓고 요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요렇게 하고요. 위치 요렇게 바꿀 수 있고 크기는 땡땡땡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 요 구석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됐는데 자 요 클릭을 하면 옵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템플릿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걸로 바꿔볼까요? 요렇게 바꾸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바로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이펙트에서 요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고요. 여기서 첫 튜터 이렇게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텍스트 템플릿에서는 옵션이 굉장히 심플합니다만은 이펙트나 혹은 디폴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건 어떤 텍스트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좀 넣어 볼까요? 여기 좀 넣고 그리고 폰트도 여러분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폰트는 다 캡컷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캡컷 안에서는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다. 저는 요거 해볼게요. 요 예쁘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클립에서 애니메이션 얘기했었는데 여기 메인에선 잘 쓸 일 없다. 요 얘기 말씀드렸죠. 요 텍스트에서 애니메이션을 눌러보면 다양한 글자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in, out, loop 이렇게 있는데 in은 텍스트가 생길 때 나오는 겁니다. 저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럼 out은 뭘까요? out은 사라질 때 역시 나오는데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 가만히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라져 나오게 되고요. 저는 루미난스 여기에서 요거 넣어서 지금은 하키 중 그리고 이쪽 편에 넣어 볼까요? 이렇게 크기도 좀 조정하고 그리고 폰트도 성냥 깨비 한번 해볼까요? 성냥 깨비 귀엽네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저희가 안 해본 게 루프잖아요. 루프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하면 귀엽네요. 보시면 줄이 요렇게 꺼져 있죠. 자, 여기는 화살표 in, out, 그리고 여기는 계속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클립 위에 얹어지는 이 레이어에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텍스트,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움직이는 거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영상 안에 또 다른 영상을 넣는다거나 또 다른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보통 요 영상 상단에 뭐 로고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이미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임포트 그리고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곳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크기 클립을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 이렇게 조정해 주고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넣었고요. 드래그를 해서 이 이미지는 어디까지 나올지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가 들어올 때 나갈 때 뭔가 효과를 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요렇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요렇게 플레이하면 떨어졌고요. 이미지가 나갈 때는 아웃에서 요거 해볼까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애니메이션에는 콤보라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 뭔지 한번 볼까요? 요거 클릭을 하면 이미지가 저 뒤에서 뭔가 나오는데 너무 느려. 그래서 요 콤보 효과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초 해볼까요? 7초? 자 그러면 요렇게 이미지가 콤보니까 3개가 생기는군요. 별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그냥 없는 걸 할게요. 이 콤보는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는 효과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했다 라고 하면 역시 동일하게 비디오 옵션, 애니메이션 옵션, 트래킹 옵션, 어저스트먼트 옵션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스티커는 뭐 있을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 받았고요. 스티커를 놓고 싶은 위치에서 요 놈을 더하기 눌러서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플레이 보면 요렇게 뿅 생기는 거고요. 요게 거의 한 텀입니다. 이걸 더 늘리면 빵이 또 한 번 더 가고 또 빵이 요렇게 두 번이 되는 거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다운로드 받고 더하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게 한 텀이에요. 요렇게 됩니다. 한 번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 길이를 요렇게 줄여주시면 요렇게 그래서 요 스티커마다 텀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스티커에 맞게 길이를 조정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펙트는 영상에 어떤 효과를 주는 건데요. 뭐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다운로드 받고 더하기 눌러주면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이 표시가 됩니다. 요런 효과구나. 길게 하고 싶으면 효과를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효과에 따라서 여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저는 조정 안 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레트로 필름 효과도 있네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더하기를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요 효과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요 효과. 요렇게 해서 필름 위에 효과를 주는 거고 사람 몸에 효과를 주는 바디 임팩트도 있는데 현재 제 영상 중에는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사실 제가 어저스트먼트에서 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못하고요. 필터에서 저는 많이 합니다. 필터. 전 유자 좋아하거든요. 유자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효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효과 적용 전, 적용 후. 효과도 복사가 되거든요. 컨트롤 C 그리고 붙일 곳에 가서 컨트롤 V 그러면 요거에 요거 전 유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넣었고요. 필터는 뭐 K 드라마 효과도 있습니다. 드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떤 효과지? 요렇게 있다가 요런 느낌.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자, 요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필터는 여러분들의 영상에 어떤 효과를 줄 때 쓰시면 좋다. 좀 어둡게 찍더라도 필터가 예쁘게 꾸며준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잠깐 정리하면 요건 클립이고요. 클립 위에 뭔가 얹잖아요. 요걸 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레이어 요렇게 있는데 난 요 레이어를 좀 안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요 눈 모양 누르면 사라지고요. 다시 눈 모양 키면 생기게 됩니다. 레이어에 따라서 요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두 개 더 불러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겠습니다. 그럼 레이어 들어왔고요. 크기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요 놈도 드래그해서 이곳에 넣어 볼 거고요. 위치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넣어 볼게요. 그런데 저는 이 얼굴이 얘 앞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레이어가 2번이잖아요. 여기 클릭하면 레이어가 3번이에요. 그래서 얘를 3번으로 놓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얘를 2번, 3번, 2번, 3번 높이 있을수록 덮고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제일 위가 갑니다. 그럼 지금 얘가 2번이잖아요. 2번이 최상단을 가고 싶다 라고 하면 3번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 거대한 캐릭터 얼굴이 앞으로 가고 싶다. 3번을 누르면 된다. 그래서 뭔가 겹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로 정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숫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맨 위에 보이는 거다. 그럼 얘를 3번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음악 부분만 하면 기본적인 기능 설명은 끝난 것 같은데 음악은 클립의 소리, 요 클립의 소리는 오디오로 가서 너무 적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요 올라가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줄이고 싶다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드 인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하단에 이렇게
영상 소리가 작게 시작하다가 커진다. 그러면 얼마나 작게 시작해서 커지느냐, 그 기간을 페이드아웃은 줄어든다. 요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음 없애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소음이 많다 이러면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목소리에 효과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 목소리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 요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렇고요. 그리고 이 캡컷의 가장 큰 장점은 틱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음악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유튜브에 저작권이 겹쳐서 수익을 창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고 이제 음악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자, 다운로드 받으면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음악이구나. 지금 소리는 안 나오지만 이런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를 눌러서 음악을 넣을 건데 음악이 들어갈 지점에 요 선을 갖다 놓고, 그럼 나는 처음부터 음악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맨 앞에 놓고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런 배경 음악이면은 이렇게 크게 해도 되는데 음성이 나오고 소리는 조용하게 깔려야 될 때, 요럴 때는 요 오디오 누르시고 볼륨을 요렇게 줄여주시면 요 게이지가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그래서 영상의 특성에 맞게 넣어주시고 역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보통 페이드 인을 잘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음악이 중간에 요렇게 줄어든다. 요럴 때는 페이드 아웃을 뭐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보다 음악이 짧다 라고 하면 컨트롤 C 누르고 음악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컨트롤 V 하면 음악이 이렇게 붙게 되고, 여기쯤 B 눌러서 음악 자르고 그리고 A 눌러서 음악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누르고 여기는 페이드 아웃으로 조금씩 음악이 줄어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옵션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음악 클립을 선택하면 요거 있죠, 동글뱅이. 요 동글뱅이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페이드 아웃의 옵션이 걸리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속도는 뭐 굳이 조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 정도면 뭐 캡컷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익혔다. 디테일한 것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퍼트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어디 출력할 거냐, 저는 바탕화면에 출력할 거고요. 레졸루션 이렇게 있는데 뭐 저는 1080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손댈 거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엑스퍼트라고 하면 이제 엑스포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엑스포트가 다 되었고요. 뭐 유튜브나 틱톡에 올리면 되고 뭐 저는 올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X를 누르면 잠시 후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한 개 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뭐 특별히 이 영상에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의 영상도 여러분들은 캡컷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효과들을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 캡컷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맥용도 찍고 윈도우용도 찍었는데 기능적인 차이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을 쓰시는 분, 윈도우를 쓰시는 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윈도우용을 쓸 수 있는데 브라우저용을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윈도우나 맥에서 자유롭게 캡컷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